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분위기도 좋고, 율동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동당의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포스터 제목이 내 꿈은 선거왕 이거예요. 근데 저는 선거왕도 아니고요. 선거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선거 관련해서 그래도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정당이니까. 정당에서 이제 선거는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얘기를 기대하고 오셨어요?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술 마시러 왔어요. 술 마시러? 술 마시러? 집회 가고 술 마시러? 혹시 생각하고 오신 거 있으세요? 이런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거. 왜 선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선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아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건데. 예. 사실 저는 신입당이고요. 예.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나 총선 매장상 총출동을 하는데 이제 대표를 하고 나서 마음이 아픈 그렇죠. 그런 많죠. 것을 보면 네. 우리는 왜 항상 이런 것인가 몇 되진 않았는데요.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 예. 네. 그런데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네. 사석이 아닌 곳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난 이런 기대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 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없다면서요? 없다는 건 예. 다른 쪽에서 나갔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없고요. 이제 김희서 의원님은 네. 어떻게 자신이 당선될 수 있었는지, 예. 자신의 당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제가 육사 지방선거 때 이제 낙선하신 황종석 씨를 도와서 간발의 차로 낙선하셨죠?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깝게. 그래도 통진당 후보는 이겼어요. 아깝게 낙선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편하게 말을 좀 서로 터야, 얘기가 되니까. 강의를 하고 데이터를 놓고 선거는 이렇다 결론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서요, 오늘. 어떤 얘기, 뭔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는데,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선거인데, 우리가 진보정당이니까,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들과 어떤 다른 방식, 뭔가, 그 과정 자체도 의미 있고, 뭔가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도 기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할 얘기에는 특별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길이 없어요. 혹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학벌 철폐도 생각하고 있고 한데, 혹시 여기 개 중에 저는 주변에 많이 못 봤는데, 혹시 서울대 학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계셔요, 여기? 네? 없어요? 그러면은 주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서울대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하면 주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과서 위주로.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영수 중심으로. 맞습니다. 또 무슨 얘기? 그렇죠. 잠은 8시간씩 꼭 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열받죠. 나랑 똑같이 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선거라는 거는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공직에 참여해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는 공직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아까 뭐 좀 무리하게 예를 들었지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쭉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여서. 그 우리 젊은 당원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청년 당원들? 사람들? 당원들? 여기 모여 있는 젊은 벗들 좋다. 여기 강상구를 믿지 않는 젊은 벗들 맞죠? 강상구를 믿으래요? 김종철을 믿지 않는 젊은 벗들. 이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저 주로 평소에 우리 당원으로서 아니면 이렇게 모여 하시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주로 뭐 하세요? 술 먹고 뭐 그러면 뭐 정치 관련된 얘기들도 하겠죠. 아니면 투쟁에 관련된 현안들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그런데 결합하기도 하시죠. 예, 집회 나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소 하는 활동들과 선거의 차이가 뭘까? 근데 이거부터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 좀 안 들어봤어요? 선거 꼭 해야 되나? 아무리 정당이지만 선거 없이도 세상을 좀 바꾸는 이런 활동들 선거 없이도 그거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예. 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자기는 굳이 선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느낌적 느낌으로 굳이 꼭 뭐 선거가 아니어도 세상을 바꾸고 이러는 방법들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20살 때 뭐 이제 비슷한 나이일 때는 선거 별로 참여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선거 어차피 그거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또 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요식행위인데 굳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나?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면은 투표용지에 도장 안 찍고 거기다가 비정규직 철폐 이런 거 써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 뭐 선거가 오히려 우리 운동이나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약간 장막 같은 뭐 뭔가 좀 눈을 가리는 이런 거를 만든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왔죠. 이게 이제 정당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활동할 때는 정당 없었거든요. 정당이 없었는데 뭐 정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들이 좀 바뀌어왔어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선거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정당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뭐 그 모든 사람이 다 그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진보 정당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적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많이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사회의 진보나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기여를 하는 거다. 뭐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즐거우니까 하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즐겁게 선거에도 좀 참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본인이 내가 생각해 왔던 거랑 좀 다르다. 아,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안 보여요? 네, 전 2020년 출마해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단계에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0년도에 출마를 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 제가 30몇 살이야, 32살, 2살 때 출마를 했는데 그때 출마했던 이유는 이렇게 쭉 이게 내려가나? 출마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당의 요청, 요구, 명령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딱딱하고 그렇죠. 당의 부름, 당원의 부름 이런 걸로 출마를 했었어요. 저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도 하고 당의 이렇게 상근자도 하고 이런 활동했었거든요. 사무국장도 하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뭐 민주노동당, 저는 민주노동당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민주노동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책 결정하는 위치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쭉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비교적 젊은 활동당원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거에 좀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내가 주로 평소에 집회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어려운 민중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가는 것처럼 또 많이 했던 게 또 뭐 동네에서 현수막 걸고 막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했었던 것처럼 또 뭐 그런 마음으로 선거도 그냥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냥 출마를 했었어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그렇게 쭉 출마를 하고 이제 선거를 만나고 치러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선거도 쉽게 보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봤는데 선거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쉽게만 볼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느낌들 이런 걸 갖게 됐어요. 단적으로 어차피 선거도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나서 사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본인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본인의 마음가짐 이런 게 어떤 거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 아 그래요? 전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심 있죠, 진심.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만나면 그 사람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을 다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게 만나는 건지 이거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는 진보의 가치에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고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진보에 진짜만 나와도 거품 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본능적으로든 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에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회주의자고 난 사회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변혁하고 바꿔야 되는데 2010년 선거 나가기 전에 근데 그럼 여기 좀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는 뭐 동네에서 뭐 조기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살짝 숨기고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이 마음을 별로 안 여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말을 이렇게 막 깊게 듣거나 이 느낌상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는 제가 마음을 먼저 안 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의 가치나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투표 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하에서 만나니까 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배드민턴장에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나와 같이 있어줄, 나와 같이 뭔가를 고민해주고 해결해줄 이런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느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느끼게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지?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라는 거를 진심으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거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고 여기에도 진심을 다해서 만나면 그 사람이 어쨌든 대답을 해주거든요. 네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와도 난 너 싫어. 네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와도 나는 네가 가진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나는 도저히 동의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것도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선거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선을 통해서 공직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고 그래서 그 권한으로 그러면 일정 정도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뭐 조례를 만들 수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법을 제정한다거나 뭐 이런 권한들이 있어요. 그걸로 어떤 정책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저 뒤에 그냥 게임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선거라는 거는. 그리고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요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게임인 거예요. 당선을 통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선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선거를 꼭 당선으로만 목표로 나가는. 이렇게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그런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거라는 주어진 법적 공간에서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거지. 알려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 이것도 저는 충분히 뭐 가능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또 때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선거에는 돈도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도 들어가고 근데 굳이 내 거를 알리는 방식을 선거라는 제도에 알리기만 하려면 굳이 참여해가지고 몸 힘들고 돈 들고 이렇게 하면서 굳이 할 필요 있냐. 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는 분명하게 당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뭐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근데 물론 떨어지는 걸 뻔히 알고도 나가는 선거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다음 선거라든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두 번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다음을 바라본다든가 어쨌든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선거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책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진보진영 내에는 그런 인식들의 좀 차이가 커요. 당선 뭐 중요해? 진보정당이 뭐 굳이 뭐 의원들 뭐 있으면은 뭐 있는 대로 없어도 없는 대로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쪽과 결정적인 차이다. 우리가 선거를 못 이기는. 선거를 안 이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선거를 이겨서 당선돼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뭐 선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오히려 선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뭐 우경화됐다는 얘기라 듣고 뭐 의회 주위에 너무 경도됐어.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 뭐 민주당에 새누리당에 나오는 분들은 그게 목표거든요. 그분들은 당선을 통해서 공직자가 돼서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에게 재벌들에게 더 유익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이 사람들을 짜내서 어떤 그런 이제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중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런 정책적 가치를 목표로 그 사람들은 출마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귀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뭐 낮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의 목표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다 반드시 당선돼서 하겠다라고 나와서 뭔가 작전도 쓰고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당해서 싸우는 쪽은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뭐 다른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싸움해가지고는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저는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맨날 안 되고 맨날 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은 굳이 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이다.
라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요거는 그 일반적인 선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교과서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오늘 왔는데 그런 얘기라도 좀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는 첫 번째가 구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당도 구도에 해당이 돼요. 뭐 정당 그리고 또 이제 인물 뭐 이런 얘기해요. 선거에서 가장 크게 투표할 때 본인이 기준으로 삼는 거 어떤 거예요? 본인은? 여기 자리가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저는 그 사람이 일단 내세우는 정책. 정책. 많은 분들 정책 보실 것 같아. 그죠? 또 나는 정책 말고 다른 거 우선으로 본다. 정당. 이것도 좀 비슷하죠, 정책이랑. 혹시 그런 얘기 많이 주변에 안 들어서, 아이고, 나는 정당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보고 찍어.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 보고 못 찍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는 구도가 이미 한 7, 80%를 다 좌우해요, 선거에서는. 당선이냐 낙선이냐 7, 80%다 좌우하고 그 속에 이제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거, 거기에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인물은 사실은 크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인물은. 어차피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각자들 동네에 서울 시의원들, 시의원이라는 뭐 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의원들 누구이신지 기억나거나 뭐 이러세요? 시의원들, 서울 시의원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찍냐면 난 박원순이 이번에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박원순 찍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원까지는 그래 박원순 내가 이쪽 찍었으니까 민주당 2번 이렇게 찍어주고요. 구의원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의원에서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까지는 자기가 유권자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정책과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죠. 거기까지는. 내가 뭐 정당을 기준으로 하든 뭐 인물을 보든 그건 본인이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그래서 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냐면 주로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내가 판단할 근거가 있는 사람,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뭐 이런 걸로도 판단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나랑 같은 아파트 산다. 이런 걸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90년대 초반인가 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처음 부활해가지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도 훌륭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구의원은 그때 당시 이제 구의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 중에 김종식이라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자, 종자, 식자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어이구 너나 대라 이러면서 진짜 찍는 경우, 진짜로.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뒤에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건데 진보 정당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성장의 기반들을 마련해야 된다. 선거에 이기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구도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김대중이 뭐 3번 동안 나와서 얼굴을 많이 알려서 아니면 정책이 정말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그때 이인재인가요? 이인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여당 성향의 사람이 떡 버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회창인가 해가지고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거의 뭐 많이 나고 했는데 이인재라는 사람이 이제 경상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표를 한 10몇 프로를 잠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경상도 표. 그걸 이인재한테 안 갔으면 그 표는 대부분 다 이회창이나 이제 지금의 여당 쪽으로 갔을 텐데 표가 갈라진 거죠. 거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꼭 당선되기 위해서
혹시 DJP 연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이제 충청도에 이제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이랑 이제 연대를 맺은 거죠. 우리 집권하면 니네한테 총리도 주고 뭐 또 할 테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30몇 %의 지지를 받고도 표가 이렇게 찢어지니까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제가 알기로 1,400만 표인가? 뭐 엄청난 여태까지 야권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막 그거를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선거를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웃긴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 선거는 구도상 가장 많은, 떨어지더라도 가장 많은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능력이거나 뭐 야권이 선거를 잘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1대1 거의 구도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구도다라는 이 얘기 드리고요. 황정섭 우리 당원 선거운동 했다고 그랬는데 황정섭 당원은 처음부터 당선될 수 없는 선거구에 출마를 한 거예요. 왜냐면요, 거기 2인 선거구잖아요. 지금 구도에서 1번 새누리당, 2번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통계적으로 봐도요, 이 구도를 깨고 당선된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울만 봐도 없어요. 가장 이번 선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잘했다는 의정활동도 잘했고 그랬던 나경채 우리 지금 대표 그 의정활동도 되게 잘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4년 동안 또 현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도 그분도 떨어졌어요. 구도가 안 되면 선거에서는 하여튼 무조건 거의 99.9% 물론 모든 거에는 뭐 이변이라는 게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경채 후보는 처음에 될 때는 어떻게 2인 선거구에서 됐어? 왜 됐냐면요, 거기는 민주당 후보들이 나눠져 버렸죠.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민주당 후보였나? 하여튼 뭐 한쪽은 되고 그쪽에서 공천을 둘을 한 거예요. 2인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그랬나? 하여튼 둘을 해가지고 표가 나눠지면서 그런 구도가 형성돼가지고 당선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구도다. 그래서 앞으로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뭘 할까에 되게 중요하게 좀 적용을 시킬 거예요. 전부정당을 위해서 꼭 당선되셔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딱 보고 구도가 일단 나오는 구도가 나오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도가 나오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딱 보고 나는 학교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나왔어 라고 하더라도 그 견적 나오잖아요. 구도가 여기는 도저히 지금 내 조건에서는 뚫어낼 수 없는 구도다. 그러면은 옮겨야 됩니다. 구도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진짜 중요해요. 아까 김대중 얘기를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스토리 대략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안 쓰면서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시기에 민주화 운동. 변호사로서 막 눈물 날라고. 편에서 역시 약자 편에서. 심지어 정계 입문 후에도 그 전두환 노태우에게 그 명패를 건지면서 그렇죠. 신념의 정치인 그렇죠. 지역주의를 탑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남들이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바보같이 가가지고 떨어지고 나 지금 막 소름 돋으려고 그래. 왜냐면 이 스토리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나 진짜 이 소름이 확 돋네요. 너무 막 울컥하네.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스토리가 있죠.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온갖 고문, 다리도 절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그런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뭐 이렇게 해온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뭐 똑똑하고 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렇게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좋아, 그럼 이분들은 대통령 후보니까 스토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동네에 나왔던 사람 중에 나 이 사람만큼은 기억난다 이런 사람들
누구 있어요? 누구? 황종섭. 주민들이 오늘 황종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민들이 황종섭의 스토리를 아나요? 모르죠. 그러면은 나 같은 스토리를 만들었어야 됐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 선거에 통하는 내용으로 약간 거짓말이라도 조금 우리가 아예 없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좀 부풀려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것도 좀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스토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서울대 얘기를 2번 해가지고 그런데 황종섭 씨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선거에서 스토리를 막 얘기할 때는 우리 동네 서민의 애인데 서민의 자식인데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래요? 실제로는 요즘은 먼 학교를 나오든 취업 어려워.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 보장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서민 편에서 또 그때 이제 철거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하는 정말 젊고 촉망받는 요 스토리. 예. 후배들의 예. 그 혁신 학교를 지켜주겠다고. 혁신 학교를 지켜주고. 예. 근데 그거 얘기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명함엔 그렇게 찍어놔요. 명함에 그렇게 찍어놨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구도 다음엔 스토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거를 어디 나가시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내 스토리는 뭐지? 나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까? 이거를 한번 쭉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얘기도 뭐 간단히 했고요. 노무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구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면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도를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세대적으로 그때 구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괜히 그냥 노무현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때 정동영이 뭐라 그랬지? 저기 60대 이상인가는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그게 이제 구도 싸움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이런 대통령 후보들이나 큰 사람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 나갈 때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 어떻게 당선이 됐어?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요. 탁 저를 한번 쳐다보면 유권자들이 제 눈길에 그냥 축 빠져들고요. 그냥 한마디만 내뱉으면 그냥 가슴에 팍팍 꽂혀가지고 그냥 호감도가 막 높아져가지고 당선이 됐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그 지역의 첫 번째 요인은 저는 이게 스토리가 좀 더 강하죠. 왜냐면은 3인 선거구인데도 안 된 데가 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2인 선거구였으면 아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근데 저는 3인 선거구였습니다. 거기에 3인 선거구였고요. 거기에 민주당도 후보를 2를 냈고요. 새누리당도 후보를 2를 냈어요. 그러면 저의 목표는 3등으로 당선돼야 되는데 어차피 1에 가하고 2에 가는 보나마나 100% 당선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쪽 양쪽에 나번들을 제껴야 되는 거지. 나번들을 제끼고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구도가 일단은 영향을 딱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거 전술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3인 선거구였고 그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공보물을 지금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 공보물 첫 장면이 뭐였냐면요. 큰 사진 하나가 그냥 딱 들어갔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벽보 말고 그게 뭐였냐면 4년 전 선거에서 낙선 인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딱 그 사진 한 컷이 들어갔어요. 4년 전 선거에서 2%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젊은 놈, 쟤 뭔데 맡았는데 떨어졌네? 근데 금방 있잖아요. 근데 그 낙선 인사하는 장면 사진 크게 하나 놓고 이거였죠. 떨어졌지만 지역으로 해서 계속 뛰었고 4년 동안 한 번도 그때 드린 약속 당선 안 됐지만 잊어본 적 없습니다. 이 카피로 해가지고 그 사진 한 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인식을 하냐면 자기가 그걸 본 것처럼 인식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역 앞에서 제가 떨어진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낙선 인사를 쭉 다녔거든. 근데 이 낙선 인사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였어요. 아마
최근에 막 낙선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 뭐 노회찬 대전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보고 따라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거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당선되면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있는데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닙니다, 떨어졌지만 뭐 이렇게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쟤는 떨어졌는데도 지역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야. 물론 저도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뭐 단 하루도 잊지 않은 건 아니었죠. 잊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카피나 스토리를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외모나 이런 거에서 풍기는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뭐 스마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책적 날카로움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서민의 천하장사라는 게 제 이제 카피인데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직함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서민들 편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싸울 수 있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뭔가 짐이라도 좀 날라줄 것 같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로 저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얘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에서 다음 날부터 인사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또 지역에서 이러저러 활동을 하면서 해온 애야. 얘는 한 번 정도는 당선을 좀 시켜야 되겠어. 물론 당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좀 넣었죠.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한 명씩은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새누리당 지지자이거나 민주당 지지자예요. 물론 이제 부동표 있지만 이제 선거 때 투표할 때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이제 한 3%에서 8% 정도 있나?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건네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만든 스토리는 어차피 새누리당 하나 민주당 하나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 내가 얘 찍었다가 내가 지지하는 새누리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한 명은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 일할 수 있는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 좀 밀어 넣자.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저를 찍어야 되는 명분, 이유, 스토리 이거를 만들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얘기 드린 내용은 이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형성해 가야 된다. 선거에서는 이게 핵심이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억하거든요. 얘는 노동당 후보로서 정책이 친서민적이고 어떤 이 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정책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얘를 찍어야지 라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투표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한 번도 김대중 안 찍었지만 김대중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젊고 좀 개혁적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번에 노무현 쪽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도 그래도 구의원 한 명쯤은 민주당, 새누리당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젊은 놈이 제일 또 젊고 튀니까 그런 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간단한 이걸로 사람들은 표심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좀 일단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선거 창피해가지고. 근데 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선거 거의 마지막에 때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제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걸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 말에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담겨있어요. 잘 안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1번, 2번 큰 당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제 제일 첫면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나 알리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쭉 깔아놨어요.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취합을 하겠지만 두 번째로 진보정당에서 이제 선거를 왜 해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노동당을 모르겠어요? 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공직자,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원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왜 정의당은 조금 알겠어요, 더. 왜냐면 있으니까 심상정이, 노회찬이, 저기 천호선이 뭐 이런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진짜로 이 공직자들을 보고 그 당의 성향과 정책과 내용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진보정당의 의원 활동 있잖아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도 적지만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여영국 의원 또 그쪽에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 보여주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또 홍준표랑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하는 영향들 이런 거 보시면 공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얼굴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제가 하는 하나 때문에 노동당을 판단하는 게 되기도 하죠. 제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노동당은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좀 버릇이 생겼어요. 술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먹어요. 주로 동네에서 못 먹고. 근데 어쨌든 그 공직자는 그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동당이 저는 많은 분들이 몰라주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내지는 공직자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거는 뭐뭐다 라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은 아까 구도하고 스토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 과학 사회과학 쪽으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지도, 호감도, 조직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지도예요. 우리가 선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저는 우리 자세가 이기려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에 대한 문제이고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얘를 좋아할 건지 싫어할 건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당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치인은 부고 빼고 뭐로든지 언론에 나가는 게 좋다. 그 욕을 먹는 거든 아니면 좋은 거든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인지도가 있어야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판단하죠. 두 번째는 인지도가 이제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호감도가 중요한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인지도는 막 높아졌는데 호감도가 낮다. 뭐 이러면 어차피 뭐 표가 안 가는 거니까. 근데 이 호감도도 일단은 첫 번째 인지도가 있고 나서 내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지도, 두 번째가 호감도, 세 번째는 나를 알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많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투표를 안 해. 투표를 찍질 않아. 그럼 말짱 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나?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뭐 교과서 보기라고 했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정당의 선거의 역사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 제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예전에 민중당이라고 예전에 혹시 백기환 선생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보셨죠? 그때 이제
김대중, 뭐 저기 뭐야 김영삼, 노태우 이런 사람 나올 때 어쨌든 민중의 정치 세력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알리는 선거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인식도 강했죠. 선거는 투쟁이다. 선거는 투쟁이다. 이런 것도 강했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요거는 그때가 이제 88년도 이럴 때예요. 우리가 흔히들 88년도 옛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쌍팔년도 얘기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선거는 선거고 투쟁은 투쟁이다. 이게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다르게 인식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논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노동당의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선거 제도. 뭐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렇죠. 비례대표제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정당 투표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이제 쭉 이제 성장하고 이러는 계기가 됐어요. 요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것도 지금도 아마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제가 그때는 민주노동당 강북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 구로구지만 그때 강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혹시 박용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아시죠? 제가 그분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모신다는 표현이 그러나? 하여튼 위원장 동지로 놓고 이제 저는 그때 사무국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유급 사무원 법적으로 보장된 왜 선거 때 보면은 주로 동네 이제 좀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죠. 이렇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논쟁이 확 붙었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아니 진보 정당이 말이야.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돈을 써가며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금 일당 7만 원인가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다 돼 있어요. 돈을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데 돈을 써가며 뭐 이걸 하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멋있는 거고 진보 정당다운 거다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그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멋있는 거고 진보 정당다운 거다라는 게 압도적이었는데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할까요? NL 쪽에서는 이런 대중운동 쪽으로 훨씬 더 이런 게 좀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선거에서는 다양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다양한 보장된 것들을 다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걸 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처음으로 유급 사무원을 썼어요. 근데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거라는 건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세게 붙잖아요. 뭔가 내용을 가지고. 그럼 처음에 이런 아주머니들하고 표현할게요. 아주머니들이 와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좀 오는 경우도 있어. 7만 원을 내가 새누리당에서 받으나 민주노동당에서 받으나 이분들에게는 7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와.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 4번 민주노동당?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상대편 아주머니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거 입고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의 정책과 이걸 내놓으라는 거야. 왜냐면 싸워야 되니까 당장에 자존심이 있고 목소리도 막 더 크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는 뭐 어쨌든 뭐 이걸 늘 해오던 거니까 그런데 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이 되고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유급 사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가 그걸 거치고 나면서는 입당도 하고요. 민주노동당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를 돈 주고 사람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확장시키고 또 더 이제 좀 어떻게 좀 조직도 하고 이러는 계기들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분들은 또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동네에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선거를 뛰겠다고 오는 분들은 동네에서 뭘 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학부모회 뭘 한다던가 녹색 뭘 한다던가 아니면 뭐 봉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많아. 왜냐면 그 시간에 그 선거가 14일 정도 하는데 그 시간에 온전히 시간을 빼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은 시간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또 선거가 아닐 때는 뭘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는 우리 쪽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세월호 같은 거 이렇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자기 조직 라인들이 있을 거니까 다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그거 뭐하러 끌어올리냐 어차피 돈도 많이 들고 이미 뭐 이런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서 이제 쭉 까는 거예요. 그게 대놓고 정치적으로 막 올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밑바닥에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쭉쭉 오고 가요. 그때 이분들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논쟁이 좀 많이 됐었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진보신당으로 해놓은 거는 요것도 뭐 이제 통합진보당이랑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구도 싸움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선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때 우리가 격돌을 했던 거예요. 진보 1당이 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아니면 구민주노동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분당하고 나서 여기가 진보 제1세력이 될 거냐 아니면은 진보신당이 진보 제1세력이 될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구도 싸움을 한 거였고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 구도 싸움에도 진보신당 쪽 지금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노동당에 연관 있는 이쪽이 일단 그 구도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거는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쉽게 말하면 맏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진보하면은 더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 정의당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김순자 후보도 나왔었고 김소연 후보도 나왔었고 뭐 이정희, 문재인 뭐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이런 것들도 있었죠. 혹시 제가 여기서 또 도발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대선 때 투표 다 하셨나요? 그때 투표권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투표하셨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서 김순자 후보 찍으신 분 그냥 뭐 그냥 없이 그냥 확인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김소연 후보 찍으신 분 김소연 후보 김소연 후보가 더 많았네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다 여기 있죠. 네. 이정희 후보 안 나왔구나. 끝까지 여기 나왔구나. 문재인 후보 찍으신 분. 문재인. 저는 문재인 후보 찍었어요. 뭐 당 지침이었지만 당 지침을 쉽게 말하면 어겨도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었거든요. 약간 좀 자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자율적인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건 공개도 그러니까 권장 사항이니까. 근데 이게 물론 논리적으로 어떻게 뭐 당 지침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 같이 찍으신 분들 계시니까 저는 근데 저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순자, 김소연 후보를 먼저 놓고 이제 고민을 쭉 하다가 막판에 박근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물론 이건 논쟁적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 시대는 MB보다도 훨씬 더 암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데 저는 제가 20살 때부터 대통령 선거 해온 과정에서 2번을 찍어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권영길 그렇구나. 다 권영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이구나.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찍어서 이거는 저는 좀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우리가 만일에 확고한 그런 그때 당시 이런 게 있었으면은 뭐 다르게 판단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걸 잠깐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구도나 이거는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 얘기 들었고 요거 이제 왜 선거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선거에 관심을 더 갖고 잘 알아서 선거를 잘 치르고 이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거의 핵심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좀 써놓은 것처럼 선거는 게임이에요. 거기에 선거라는 과정 자체에 너무나 과도한 의미를 저는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게임이고, 게임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선거 자체는. 선거 자체는 그렇고요. 선거는 스토리다. 제가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스토리다. 그리고 선거는 구도다. 그리고 선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선거는 50대 국졸 어머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노동당이 지역에서 안 먹히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세요. 선거의 모든 말은 50대 국졸 어머니 여기를 타겟으로 놓고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노동당의 말은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50대 국졸 어머니가 이 말을, 우리가 주장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지 못하는데 좋아할지 말지 어떻게 알아? 관심이 없는 거지. 저는 우리의 내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용을 여기에 맞는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가장 많이 먹혔던 게 그래도 불쌍한 박근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많이 먹히는 거예요. 박근혜가 얘기하고 뭐 정책적으로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분들은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독재자의 딸이냐. 그 민주당은 그런 거 아니야. 독재자의 딸. 불쌍한 그네.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런 논리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국졸 어머니다라는 거는 선거 쉽게 말하면 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어떤 걸 하실 때에도 뭐 당내 선거는 다르죠. 당내 선거는 이제 다 거기에 동의가 되고 알만한 분들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공직 선거를 할 때는 요거를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왜 약간의 이제 좀 곁가지들이 있어요. 특히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걸 위해서 반항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혁신학교 뭐 황종섭 씨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30대의 학부모 층을 겨냥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50대 국졸 어머니다.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국졸 어머니가 국민학교 졸업 어머니. 네. 대졸 어머니가 얘기한 수준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온 소리가 지금 그렇죠.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그래요. 그런 거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요. 선거는. 그리고 연령도 그렇게 타겟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국졸이라는 담고 있는 게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선거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국영수 중심으로, 예복수 철저히 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선거는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보 정당만에 없어요. 법 어기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것은 다 동원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 이거를 담아서 전달하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선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뭐뭐뭐다 이런 게 있고, 혹시 여기에 좀 추가로 딱 떠오르는 뭐 선거는 근데 이건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 한번. 자리 싸움. 그렇죠. 자리 싸움 좋네요. 이겨야죠. 차지해야죠. 자리를. 예. 또 선거는 뭐다. 빨리 얘기해야지 넘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슈랑 타이밍. 이슈와 타이밍이다. 그것도 비슷하네. 그것도 좀 구도랑 또 좀 비슷하고 이슈 되게 중요하죠. 선거에서. 좋네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지도하고 호감도 조직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험 범위에서 공부해야 돼요.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저는 운동과 선거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합격을 하잖아요. 선거를 잘해야 당선이 되잖아요. 당선을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진보정당이 의원이 많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보정당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집중을 해서 선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밤새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지도, 호감도,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높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범위라고 하는 거는 투표를 찍어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를 찍어줄 사람이 누구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선거 운동 이걸 또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예요. 합격하려고 공부해야 된다. 당선되려고 선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견문을 넓히는 공부 좋죠. 근데 그걸 시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 좋아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정당을 하고 있어요. 그 진보 정당, 노동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하러 선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아까 요거 하다가 그랬는데 선거운동 우리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 제가 쭉 봐봤는데요. 보수, 진보, 중도 다 떠나서 우리가 제일 게을릅니다. 적어도 선거운동판 내지는 당선되기 위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선거보다도 다른 게 많은데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게으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히 권력 의지, 당선돼야 된다는 게 부족해요. 그리고 보시면 그 얘기했어요. 공부, 시험하고 운동하고 선거 얘기했고요. 국영수, 난 이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 다 그렇잖아요. 3당 사락, 예복습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수단 다 동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으면 좋은 학원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불법 아니면 쪽집게 가해 하면 되죠. 불법 아니면 뭘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또 엄마의 정보력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엄마의 정보력을 표현하면 선거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사람들이 뭐 언제 모여가지고 무슨 어디에 모여 있고 뭘 하고 어디 단체는 뭐 언제 모임이 있고 이런 거 우리 전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데릭지터라고 제가 썼는데요. 데릭지터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저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데릭지터라고 혹시 아세요? 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미국 선수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정확히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력에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 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저는 그게 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박용진, 김문수, 이재호 써놨는데요. 제가 박용진이랑 같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게 욕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박용진 씨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여전히 박용진 이게 동지도 아니고 하여튼 뭐 지금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이 박용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존경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진보 정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서 이제 비판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선전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신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처음에 강북구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제가 20몇 살이었어요. 이제 당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이라크 파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침 선전전을 하는데 딱 나갔는데 전 시간에 맞춰 나갔어요. 아침 6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아침에 전철역 앞에서. 근데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박용진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찍 나왔구나. 나도 한 5분 전에 나가는데.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내가 그때 당시에는 견문도 그렇고 학교 바로 졸업하고 이러니까 내가 박용진이라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내가 이 사람보다 뭐 그때 좀 사회주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하나 아니면은 뭐 발언을 더 잘하기를 하나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6살 차이니까 나이 차이도 저랑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동등한 동지 대 동지로서 저도 때로는 비판도 하고 싶고 그 길이 아닙니다 얘기도 하고 붙고 싶은데 뭐 하나 내가 더 낫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그게 약간 꿀리는 거죠. 그럼 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좀 잠을 좀 줄이더라도 이 사람보다 아침 선전 전에 무조건 먼저 나가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10분 일찍 나갔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열받아가지고 한 20분, 30분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선전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선전전 하나만큼은 지금도 뭐 자신 있어요. 그걸 제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당원들이 술도 사주고 하잖아요. 동네 사무국장 하고 그러면 4시까지 먹고도 그럼 지금 자면 내일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막 힘들고 해도 안 자는 거예요. 당협 사무실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아침 선전전 할 때까지. 물론 사람의 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선전전까지 끝내놓고 살짝 좀 짱 박히는 거죠. 어디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게 배더라고요. 그 다른 예를 하나를 좀 들어주면은, 대변인을 했었어요. 박용진 씨가 민주노동당에. 내가 지역에 있으니까 봤는데 이 사람 출근을 4시 반에 해요. 대변인. 새벽 4시 반에. 그날 조간신문 뭐 싹 하고 4시 반에 해야 하는 거예요. 대변인으로 할 때는. 다 읽고 이거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선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붙으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하는 그거만큼은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김문수, 이재호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김문수, 이재호 얼마나 욕할 게 많습니까? 옛날에 뭐 운동권이었던 거. 이재호는 유명한 얘기가 그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정현 뭐 씨가 계신다 그러면 심정현의 이제 한 50대라고 치면은 둘째 아들 제대 날짜까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 제대, 그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제대 어제 했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이 그렇지 소름이지.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러면 소름이지만 군대 갈 때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역효과네 이거는. 또 너무 안 그러는 건 좋겠습니다. 김문수도 이런 거는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재용도 해놨잖아요. 이재용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욕하지만 뭐 탱자탱자 편하게 있을 것 같지만 자기의 부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자기 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좀 막대 구부리기라고 하죠. 확 구부려서 좀 편향되게 쫙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선거에 나가고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죠? 저는 예전에 제 선배가 이런 얘기할 때 딱 그런 그 정도 있을 때는 자식,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계량주의자. 너는 그걸로 세상을 바꾼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네 얘기 그냥 들어줄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공존하는 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운동을 쭉 당의 역량으로 만들고 사회 변혁의 원형으로 만드는 이런 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의회라는 공간,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쪽 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전무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게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경시하는 풍조도 있어요. 약간. 요즘은 그게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활동가들이 공직선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구도 좋은 데서 스토리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노무사와 활동가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선거 나갈 사람이 부족하다, 이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요거는 제 후배들 중에 어느 타이밍인가 한 아는 후배 한 10명 중에 8명은 노무사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타협적인,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런 쪽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 그냥 취업하고 이렇게 가기는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집에 얘기도 해야 되겠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 그 중간점을 찾다 보니까 다 노무사가 되는 거예요. 다 노무사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대중운동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또 개중에는 또 직장 그냥 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어정쩡한 이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면서 진보정당 내지는 이런 활동가층은 활동가대로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돈도 벌어서 또 누구는 술도 한번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도 있어야 되는, 후배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도 없고 다들 이제 이렇게만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볼 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가면 활동가, 선거면 선거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꼭 나는 아니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해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당원과 스텝도 있어요. 스텝. 예를 들어서 이제 당직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꼭 자기가 공직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거에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공직자가 되는 게 이제 선수죠. 결국은 저는 야구도, 어쨌든 야구 예를 들자면은 뭐 프론트 야구, 감독 야구 이런 얘기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있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잘 치고 뭐 인기도 많고 뭐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규정했죠 우리가? 젊은 벗들, 김종철을 믿지 않는 젊은 벗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당은 선거에 강해야 됩니다. 선거에 강하다는 건 당선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요. 당선은 아주 쉽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인터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서울대 합격자, 그 재수없는 그 사람이 늘 국영수 중심으로 기출문제 풀었고 예복습 철저히 했고 잠은 8시간 잤다는 거. 간단합니다. 그걸 다 알지만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젊은 미래 세대들이 저는 선거를 준비하고 나서야 노동당도 진보정당도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 이건데요. 구도, 스토리라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은 공직자를 보고 그 당을 판단한다. 다른 거 많이 있고 참 그게 억울하지만, 우리 어쩌란 말이야. 진입장벽은 높고 뭐 이미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그게 진입장벽인 거죠. 진입장벽인 거예요, 우리 노동당에게는. 아쉽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심상정, 노회찬 이런 애 저런 애 얘기를 해도, 왜 우리 김종철 훌륭한데 왜 몰라주느냐? 몰라주는 거예요. 뭘 누가 알아요? 몰라주는. 공직자가 안 나오면 노동당의 가치를 노동당의 이름으로 알릴 수가 없다. 알릴 수가 없는 건 아니죠. 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의 뭐 10배, 100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 있잖아요. 우리는 뭐 리더가 부족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리더가 당선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리더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리더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공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선자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리더가 나오더라. 이게 이해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야지 국민들이, 주민들이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가 꽤 괜찮은 진보 정치인이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당선이 되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내 보여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비문을 써놨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드러나서 리더가 되어진다. 비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웃지만 한 2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4년만 준비하면 기초의원은 아까 얘기한 구도와 스토리 갖추어서 4년만 준비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5년을 준비하면요. 5년이랑 왜 5년이냐면 5년은 한 번 떨어지고, 선거를 준비해서 한 번 떨어지고 다음 선거에 나가면은 아까 얘기한 구도와 스토리를 갖춰서 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 전 100% 당선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만한 어떤 경험과 준비와 이런 게 다 있고요. 제가 특별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의원단 모임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출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의원 돼서 뭐 의회주의자 개량돼 가지고 한 목숨 부귀영화를 위해 출세하라고 의원 돼봐야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진보 정치를 살리는 미랄이라는 거고요. 우리 젊은 벗들이 젊은 활동가들이 저는 그거를 정확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진보 정치를 살리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선거에 대해서 당선이 되고 하는 게 미랄이 되는 거고, 단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선거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좀 그걸 뽑아주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018년에 2022년에 제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50% 100%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면. 그래서 같이 좀 진보 정치의 미랄로서, 일단 뭐 기초의원부터 하면은 뭐 미랄이잖아요. 좀 우리 노동당의 가치와 진보 정치의 내용과 이런 것도 좀 알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이야기는 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